오늘 늦는 사람들이 조금 있어요. 으하하하. 자, 일단 정리 좀 잠깐 해볼게요. 맨 처음에 20분 시간 들어갔는데, 16개를 12분 만에 다 맞은 사람이 일단 한 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9개, 한 명. 틀린 문제 번호가 1, 4, 5, 6, 7, 8, 16. 요거랑, 그 다음에 10개. 또 한 명. 3, 5, 8, 10, 12, 16. 그쵸?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는, no comment. 아직도 오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야, 클라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정리 한 번만 좀 해볼게요. 우리 오늘 그 부정적분 이미 나간 것도 있어가지고, 도함수 활용, 지금 여기 테스트 범위에 관련된 걸로 일단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자, 방정식과 부등식의 활용에서부터 들어가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부등식의 활용 내용이 또 있습니다. 자, 부등식의 활용 같은 경우에는 뭐만 하면 돼요? 그래프! 요것만 잘 생각하면 돼요. 사실상 우리가 fx가 k보다 커났다. 뭐 이게 구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죠. 그냥 그래프 그리면 그냥 다 끝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중에서 이게 항상 성립한다. 구간이 있든 말든 얘 최소값이 그냥 k 이상이다. 그래서 사실상 최대 최소 문제랑 굉장히 좀 연관관계가 큽니다. 그래서 부등식 활용 같은 경우에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속도와 가속도예요. 그죠? 속도와 가속도. 자, 일단 속도와 가속도에서는 그 지난번에 좀 정리 설명했었나요? 한번 좀 봅시다. 뭐예요?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말도 안 되지만 일직선대로가 펼쳐있는 상태다. 이제 말이 안 되죠? 그냥 뭐 집에서 학교까지 그냥 중간에 건물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일직선 길이야. 그렇죠?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집에서 학교까지 열심히 가다가 가방 놓고 와서 집에 들렀다가 다시 또 학교 가는 이런 느낌이니까 사실상 좀 꼴보기 싫잖아요. 이게 뭐 그래프적인 의미로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위치만 가지고 보기엔 좀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위치는 시각에 따라서 바뀌는 걸 볼 수 있으니까 위치 자체를 시각에 대한 함수로 그냥 나타내게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는 축이 드디어 이제 두 개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T축과 X축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X축이 무슨 축이에요? 위치를 나타내는 축이 되는 거고 T축이 시간을 나타내는 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 관점에서 우리는 확인을 하게 되네요. 자, 그럼 일단 집을 원점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기 조심해야 되는 게 여기도 원점이고 여기도 원점이고 여기도 원점이에요. 여기서 원점이라는 기준은 뭐냐? 위치가 원점이라는 거야. 시각은 신경을 안 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얘는 지금 학교까지 가다가 학교가 여기다 칠게요. 그래서 학교까지 가다가 집에 다시 들렀다가 가요. 이걸로 보기 안 좋은데 저희 시각의 흐름에 따라서 놓고 본다 그러면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그렇죠? 이렇게 생기지 않았냐. 자, 그래서 얘는 원점이 두 개요. 이게 원점이 집이에요. 원점이 집. 괜찮죠? 집에 들른 게 지금 한 번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편의상 여기 500m라고 한번 쳐볼게요. 학교까지 1000m, 1km 거리라고 한번 쳐봅시다.
걸어갔어요. 5분 동안 걸어갔어요. 근데 걸어갔는데 가방 놓고 와서 이제 미친 듯이 뛰어와서 2분 만에 뛰어왔어요. 자, 그리고 막 학교까지 막 3분 만에 주파했어. 막 미친 듯이 뛰어가지고. 1km 3분 만에 주파했어. 뛰어가지고. 막 이렇게 갔다가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뭐예요? 속도죠. 이거 설명 안 했었나? 했죠? 지난번 했지? 그렇지. 했죠? 자, 상호는 안 했지. 오케이. 다행히 기억나지? 오케이. 자,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 속도의 정의가 뭐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속도라고 하면은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거고요. 시각이 변하는 동안 위치가 변하는 걸 보는 거다. 얘는 시각의 변화, t의 변화야. 델타 t. 그렇죠? 그 다음에 위치 변화, x 변화죠. 여기 그냥 평균 속도구나. 자, 근데 우리는 사실상 속도라고 하는 거는 그죠? 그냥 자동차 보면 속도계 있잖아요. 이런 거 다 무슨 속도예요? 평균 속도예요? 아니, 순간 속도잖아요. 그죠? 다 순간 속도예요. 그래서 순간 속도를 만들려면 순간을 만들어야죠. 그죠? 극한을 이용해 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시각이 한없이 0으로 가게끔 만들어준다면 이제 드디어 dx dt가 되겠네요. 그쵸? 여기서 dt라는 건 뭐예요? 델타 t는 t의 변화량, dt는 t의 미소 변화량. 그쵸? 미소, 스마일 아니죠? 그죠? 얘는 어떤 가상의 어떤 순간적인 변화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쵸? 자, 그래서 시각이 엄청 미소하게 변할 때 위치가 미소하게 변하는 그걸 기준으로 보는 거니까 만약에 우리는 이게 x가 t에 대한 함수 그냥 x'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걸 우리가 편의상 그냥 벨로시티 합자 그냥 v라고 쓴다라고 쓰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 집에서 학교까지 갔다. 그쵸? 10분 걸렸죠? 10분 걸렸는데, 그쵸? 이게 지금 속도는 위치의 변화기 때문에 나중 위치에서 처음 위치를 빼는 거다 보니까 얘는 그냥 1000m가 될 거예요. 그래서 100m/분. 그쵸? 이게 좀 10분 동안에, 0분부터 10분 동안에는 좀 이렇게 나오는 상태가 되는 거고, 그게 만약에 지금 0분부터 5분으로 본다. 그럼 얘는 5분 동안에 500m를 가는 거니까 100m/분. 그쵸?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쵸? 자, 근데 이게 5분에서 7분까지라고 한다면 그쵸? 나중에서 처음 시각되면은 2분인데 그쵸? 이동한 게 마이너스 500. 위치 변하니까 음수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50m/분. 일단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속력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좀 다르죠? 속력은, 평균 속력은 좀 좁네요. 자, 평균 속력은 시각의 변화량분의 거리의 변화량. 거리의 변화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동거리예요. 거리 함수라는 것 자체는 없어요. 그냥 내가 그냥 적당히 거리 함수라고 정리해 놓고 그냥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그러면 거리 함수는 내가 어떻게 정의를 하냐? 그냥 처음 시작부터 누적된 이동거리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낸 함수라고 생각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맨 처음에 우리가 0분부터 5분이 될 때까지는 어때요? 똑같죠. 무슨 이동거리가 위치 변화랑 당연히 똑같을 거야. 그쵸? 근데 5분에서 7분이 되는 동안에는 어때요? 뒤로 이동하긴 하지만 이동거리 자체는 어차피 플러스잖아요. 그죠? 이동거리 자체는 음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있지? 오케이. 자, 그러면 이동거리로 놓고 봤을 땐 플러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7분부터 10분까지도 그대로 가는 거구나. 그쵸? 그래서 여기가 2000으로 나오게 되겠네요. 그쵸? 이동거리 자체는 10분 동안의 이동거리 2000.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평균 속력은 뭐예요? 10분 동안에 2000m 이동하는 거니까 200m/분. 그렇죠? 그 다음에 이것도 똑같아요. 5분 동안에 500m 이동하니까 100m/분. 그래서 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가는 도중에는
속도랑 속력이 차이가 없어요. 앞으로만 간다면 속도와 속력이 차이가 아예 없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5분부터 7분까지 뒤로만 이동하는 경우는 어때요? 2분 동안에 마이너스 500, 아니 그냥 500이죠. 왜냐면 이동거리 자체는 500이기 때문에 그래요. 얘는 2분 가는 동안에 500이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이동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250m/분. 어때요? 속도랑 속력은 부호가 반대예요. 앞으로 가는 동안에는 속도 속력이 차이가 없지만 뒤로 가는 동안에는 부호가 차이가 나는구나.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거를 똑같이 극한을 취했어요. 얘는 지금 델타 t분의 델타 S 편의상 그냥 이동거리를 S라고 잡아보자. 그럼 여기다가 극한을 취한다면 dt분의 ds. 그렇죠? 미적분 선택자가 아닌 이상은 솔직히 S를 볼 일은 없어요. 미적분에서나 쓰는 거니까. 자, 그래서 얘는 S가 그냥 이동거리 함수라고 생각을 해주면 시각이 미소하게 변할 때 이동거리가 미소하게 변하는 걸 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를 들면 그럼 뭐 한 2분일 때의 그 순간 변화를 한번 봐봐요. 그럼 순간 변화를 보면은 순간 속도, 순간 속력 똑같아요. 괜찮죠? 속도랑 속력이 똑같다라는 거야. V랑 지금 dsdt가 똑같다라는 거야. 그래서 dsdt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저기 지금 뒤로 이동하는 상태를 한 번만 볼게요. 그럼 이때는 순간 속도랑 순간 속력이랑 어때요? 둘이 부호만 반대로 나오지 않냐? 그래서 그냥 속도에다가 절대값 씌우면 속력 되는구나. 이렇게 일단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괜찮죠? 자, 요게 다예요. 요게 다. 그래서 얘는 카테고라이징만 잘해주면 됩니다. 첫 번째, 위치는 x로 나타낸다라고 쳤을 때 t에 대한 함수. 그 다음에 속도 v로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 그냥 미분이죠. 그죠? 기울기가 그냥 속도라고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자, 단순하게 미분으로 내려오는구나. 그쵸? 자, 그 다음에 사실 여기서 설명을 안 했어요. 여기서 설명 안 했지만 가속도라는 개념이 있죠. 가속도. 평균 가속도는 정의가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분의 그냥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이게 그냥 정의예요. 약속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쵸? 예를 들면은 내가 세게 밀면 속도가 많이 늘어나는 약간 좀 그런 거. 그쵸? 그래서, 가속도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미분이구나. 그쵸? 같은 관계로만 봐주면 돼요. 사실 이렇게 더블 프라임을 우리가 쓸 일은 별로 없어요. 그냥 가속도는 한 번 더 미분이구나. 이 정도로만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블 프라임, 얘를 이계도 함수라고 하는데 미적분에서 배웁니다. 미적분에서 일단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미분 한 번 더하면 가속도가 된다 라고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어때요? 적분은 미분의 반대 연산이잖아요. 적분에서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적분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게 뭐라 그랬어요? 거리 함수라고 얘기했죠. 거리 함수 S. 얘도 시각에 관해서 나타낼 수는 있어요. 근데 한번 봐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깔끔한 다항함수로 쓴다 그러면은 위치가 깔끔한 다항함수, 그럼 속도도 깔끔한 다항함수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속력이라든가 아니면 이동거리라든가 이런 걸 한번 봐봐요. 당장 이동거리만은 우리가 다항함수 하나로 쓸 수 있어요? 못 쓰잖아요. 이렇게 안 생겼으니까. 당장 이게 3차 함수라 그러면은 구간에 따라서 막 갖다가 올려서 붙이고 하는 거예요. 구간에 따라서 다르게 정의가 되다 보니까 하나의 이쁜 함수로 쓰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보통 주어지지 않아요. 주어지지 않습니다. 얘를 주거나 얘를 줘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변형 적용해서 무슨 뭐 이동거리를 구한다든가 아니면 속력을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속력의 개념을 한 번만 생각해야 되는데, 자, 속력은 다른 말로 뭐라고요? 속도의 크기예요. 왜 속도의 크기예요? 뭐 아까 봤잖아요. 뭐 양수, 음수, 앞으로만 가거나 뒤로만 가거나 다 그냥 양수화시켜서 끝나잖아요. 그렇죠? 다 양수화시켜서 끝나니까. 잠깐만, 얘처럼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이러면은 그냥 크기 자체가 달라지지 않냐? 그죠? 평균 속도랑 평균 속력에서는 크기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순간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떻게 앞뒤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앞으로만 가거나 뒤로만 가거나 밖에 없어서 얘는 그냥
절대값 V 그냥 이렇게 쓰고 만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아, 얘는 그냥 크기만 나타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금 맞지만 거리를 또 미분한 게 속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동거리 미분한 게 속력이에요. 오케이? 저기 그냥 앞에 속도 속력 쓴 거는 순간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순간 속도, 순간 속력.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얘를 적분하면은 이동거리가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동거리는 위치하면서 그래프에서 가지고 이동거리를 구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그냥 위로 갔냐 아래로 갔냐니까 뭐야 500 갔네, 500 내려왔네, 1000 올라갔네 이러면서 그냥 위치함수에서도 이동거리를 구할 수 있지만 수식적으로는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고 절대값 씌워가지고 적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위치함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찾아도 되지만 수식적으로는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뭐예요? 정적분해 활용에서는 넓이에요. 오케이.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그거는. 그럼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 자, 어쨌거나 넓이로 빠지게 됩니다. 자, 그게 속도와 가속도의 전체적인 내용 해석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또 나오는 게 뭐예요?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량. 자, 이거를 갖다가 보통 어떻게 쓰냐?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를 해서 순간을 잘 안 써요. 그래서 시각에 대한 변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때 나오는 게 길이, 넓이, 부피 이걸 가지고 순간 변화를 구하겠다라는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니 그렇게 따지면 속도도 위치에 대한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예요. 괜찮죠? 얘도 다 순간 변화율이에요. 위치의 순간 변화율, 거리의 순간 변화율. 그럼 얘는 길이의 순간 변화율이라고 해서 만약에 길이가 시각에 대해서 나타났다. 그러면 길이에 대한 시각의 순간 변화율은 그냥 단순히 미분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단순히 미분. 오케이. 자, 그러면 넓이도 마찬가지예요. 넓이를 시각에 대해서 나타냈다? 마찬가지로 시각이 순간적으로 변할 때 넓이가 순간적으로 변하는데요. 결국에는 또 미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부피도 똑같아요. 자, 부피 얘도 시각에 대한 함수가 나타났다. 그러면 순간 변화율은 어떻게 된다? 또 미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전부 다예요. 부정적분은 조금 이따가 잠깐 좀 볼게요. 자, 그러면 문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1번 같은 경우만 해도 어때요? 1번 x가 2보다 클 때 x 세제곱 플러스 k 그쵸 3x 제곱 1번이 좀 틀려가지고 그래요. x 세제곱 빼기 3x 제곱 마이너스 k보다 크다. 그쵸? 자, x가 2보다 큰 범위 안에서 이게 항상 성립하는 거야. 그럼 이 구간 안에서 얘 최소값만 구해주면 되잖아요. 이 최소보다 얘가 더 아래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더 아래에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요? 미분해보면 그래프 그렸을 때 0과 2에서 극대극소를 갖죠. 0과 2에서 극소를 가져요. 얘는 이 정도는 이제 도함수 그래프 안 그리고도 할 수 있죠. 이 최고식에서 양거리가 이렇게 생겼겠지 뭐. 그렇죠? 자, 그러면 이때 얘가 0, 0 얘는 얼마? 2 집어넣었을 때가 얼마지? 822. 맞아. 와, 근데 2보다 큰 거래요. 2보다 큰 거. 이거. 그래프가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얘보다 작아야 된대. 그럼 그냥 이러고 나오면 되지 뭐. 괜찮아요. 마이너스 K가 마사보다 작으면 그냥 끝난다고요. 자, 등호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요? 늘 얘기지만, 부등호까지 찾아내는 게 3등급. 등호까지 정확하게 찾아내는 게 2등급. 그쵸? 여기서 등호까지 찾아내는 게 2등급이라는 얘기는 최소 2등급 이상이라는 얘기지 1등급도 당연히 찾아내야 되는 거죠. 오케이. 자, 부등호까지가 3등급입니다. 등호까지 확실해야 2등급 이상이에요. 오케이. 자, 등호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도 되죠. 왜? 지금 얘는 열려 있잖아요. 마이너스 4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4가 돼도 노란 애는 지금 직선보다 다 크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K 값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은 2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이거 등호 없다 그래도 고를 게 2번밖에 없지 않아요? 정수가 아닌 이상
5가 나올 리는 없잖아요. 4보다 크다 그러는데, 그쵸? 뭐지? 이상한데? 왜 4.0000001이 없지? 이러면 안 되죠? 그런 숫자는 없으니까, 그쵸? 오케이. 자, 아무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2번도 마찬가지라서 식만 좀 적고 넘어가 볼게요. 자, 2번 같은 경우에는, 0부터 2까지만. 딱 6까지만. 그래서 얘는 x 세제곱. 다 좌변 넘기면 되잖아요. 넘기면 뭐지? 마이너스 3x 플러스, 마이너스 k까지 넘겨도 되는데 안 넘겨도 되죠? 지금 이것도 딱 봐봐요. 딱 봐도 그래프 벌써 나오지 않아요?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마이너스 1과 1에서 극대극소가 나오겠죠? 뭐, 도안도 안 그려도 그냥 이거지, 뭐, 괜찮아요? 그럼 여기서 지금 마일, 이렇게 나오는데, 0부터 2까지래요. 0부터 2까지. 그럼 0부터 2까지. 그쵸? 이거잖아요. 얘보다 더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 1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뭐 이렇게 나오면 되잖아요. 괜찮아요? 그럼 당장 1 집어넣으면 얼마야? 마일. 뭐야? 그럼 얘는 마일보다 작거나. 얘 최소값이 마일이니까 이렇게 대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괜찮죠?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자, 그리고 3번도 마찬가지로 수식만 좀 봐볼게요. 자, F가 G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모든 실수에서. 다 좌변 넘길게요. 한 번에 볼 수 있잖아요. 그쵸? 플러스 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A까지 넘겨도 되지만, 그냥 뭐 냅두죠. 뭐. 어차피 이 함수 확정돼 있으니까 나중에 올려서 그려주면 되니까. 4차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겠네요. 4차니까 미분 한번 해볼게요. 이걸 fx라고 친다면,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이거 최소값만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이 최소값만. 최소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니까. 그쵸? 우리 반에서 제일 못하는 친구보다 더 못하는데, 그럼 이 친구는 우리 반 그 누구보다도 못하는데 약간 좀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 그쵸? 자, 미분 한번 해보면, 4x 세제곱 2x 마이너스 6. 무조건 인수분해 되게 된다 그랬죠. 인수분해 안 되면 그래프 절대 못 그려요. 4차 함수에서. 그쵸? 자,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 1 집어넣으면 일단 빵 나오는 건, 그러면 조립제법으로 3차, 2차, 1차 상수 해주고, 1, 4, 4, 4, 4, 6, 6빵. 그럼 얘는 지금, 1이라는 인수가 있겠고, 얘 지금 2로 묶어주면, 2x제곱, 2x 플러스 3. 판별식이 음수네? 없죠? 1에서 최소죠? 그렇죠? 왜냐면,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얘가, 지금 3차 함수인데, 이게 0 되는 게 딸랑 1밖에 없어요. 이게 0이 안 나와요. 그러면은, 3차 함수 같은 경우는 1에서 급 나와요. 최고 중에서가 양수면 음에서 양으로 가요. 그 한 번만 뚫고 가는데, 곡선이 어떻게 생겼는지 안 중요하죠? 이렇게 휘어가든, 얘가 극대극소가 있든 말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왜?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도함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호만 궁금한 거야. 부호만. 괜찮아요? 부호만. 그러니까 얘가 지금 3차 함수가 극대극소가 있는지 없는지 우린 전혀 필요가 없다고요. 그쵸? 얘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쵸?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상관없다고요. 어차피 음이야. 그쵸? 여기서 극소겠네. 그쵸?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 그쵸? 대칭이든 비대칭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궁금한 건 지금 최소값이니까. 내려왔다 올라가겠지. 그죠? 이거밖에 없다라고요. 괜찮죠? 그럼 얘는 지금 1일 때가 최소값이니까 1 집어넣어주면 얼마? 마다. 그럼 얘가 지금 최소가 마사잖아. 그럼 얘보다 작거나 같네. 그럼 A는 4보다 크거나 같다. 그쵸? 이렇게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데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과하는 순간. 다시 한번 원점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0,0? x만 0이면 원점이라고요. 괜찮아요? x만 0이면 원점이라고요. 자, 그래서 지금 4번에서 x가 t 세제곱 빼기 5t제곱 플러스 6t. 그렇죠? 근데 솔직히 생각해봐요. 이거 미분해야 그래프 그릴 수 있어요? 1차인수 다 나오죠. 1차인수 다 나오면은 미분 안 쓰고도 그래프가 나오잖아요. 딱 봐도 이거 지금 t로 묶었을 때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6이니까 t 마이너스 3. 그쵸?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뭐 0, 2, 3에서 근 나오니까 뭐 이렇게 나오나 보다. 그쵸? 이렇게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괜찮죠? 극점은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그려도 돼요.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다 되면 우리는 당연히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꼭 알아야 돼요? 알아야지. 인수 정리를 알아야 되는 게
얘네가 혹시 다 알아야 될 인수 정리는 근데 인수가 주어진 걸 가지고 그래프를 못 그린다? 그럼 인수 정리를 못 한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야. 오케이. 한마디로 그래프 그리는데 전형적인 패턴은 없어요.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는 거는 미분을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면 누구든 그릴 수 있다라는 거지. 누구든 그리게 만드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아, 내가 어떻게든 그릴 수 있으면 뭘로 그려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너무 틀에 박혀 있으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다함수는 솔직히 뭔 짓을 해서라도 다 그릴 수 있어요. 근데 잠깐만. 우리 지금 미적 선택자가 예린이는 미적 아니고 가연이는 미적 선택. 확통? 주아는? 아직 고민 중. 상우는? 확통할까 생각 중. 다현이는 확통? 미적? 아직 고민 중? 오케이. 자, 미적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래프 그리는 게 자리가 없어요. 진짜로. 거기는 별짓을 해서 그려야 돼요. 별짓을 다 해서. 그러니까 다함수랑 비교가 안 돼요. 아, 내가 미적 선택할 거다. 그러면은 너무 틀에 박힌 사고로 하면 안 돼요. 진짜로. 자, 아무튼 얘는 인수 가지고 다 그렸어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원점을 통하는 순간 잠깐만. 위치, 시각에 대한 그래프잖아. 여기가 다 원점이라고요. 그래서 다 원점. 그 원점에서 출발했고. 원점 한 번 지나. 원점 또 지나가요. 그렇죠. 그럼 마지막 원점 지나가는 순간은 3초구나. 그렇죠. 뭐 3초인지 3분인지 모르겠지만 t가 3일 때가 원점을 마지막으로 통과하는 순간이니까 그때의 속도를 구해주면 되겠네. 그럼 얘는 3 집어넣으면 끝나죠. 그럼 27 빼기 30 플러스 얼마? 3.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초일 때 속도가 마지막으로 원점 통과하는 순간의 속도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 아니다. 5번도 잠깐만 한번 좀 볼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어요.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래요. 한번 생각해봐요. 운동 방향. 아니, 속도가, 지금 봐봐요. 이 상태는 어때요? 앞으로 가죠? 그 다음에 극대 지점부터 극소 지점까지는 뒤로 가죠?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아까 수투에서 하는 속도 가속도는 전부 직선 항목 운동. 앞뒤밖에 없다고요. 앞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이렇게 가니까 운동 방향은 앞뒤밖에 없잖아요.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는 순간은 뭐예요? 다 극점이라고요. 괜찮아요.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은 극점. 어차피 우리 미분 가능한 함수밖에 안 나와요. 자, 그러면 증가에서 감소로 바뀌는 게 증가 속도가 양수네. 그렇죠? 당연히 속도가 양수니까 앞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음수면 뒤로 가고 있는 거죠. 그 도함수 가지고 판단해도 되는구나. 속도가 부호 변동하는 애들이 전부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은 극대극소 지점이에요. 오케이? 자, 여기서 근데 조심해야 될 건 뭐예요? 내가 이거 왼쪽 그래프를 그렸지만 얘는 사실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0초에서 출발하는 거기 때문에 과거 시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0초에서 출발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지금 5번 같은 경우에도 x는 마이너스 t 세제곱 5t 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아이고 얘는 아쉽게도 인수분해가 안 되는데. 그렇죠. 안 되는데. 몰라. 그럼 미분 한번 해봐야지. 어차피 우리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면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걸 봐야 되니까 마이너스 3t 제곱 10t 마이너스 4. 그렇죠.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되겠죠. 마이너스로 묶어준다면 3, 1, 3 이렇게 되겠네요. 3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4. 그렇죠. 얘는 지금 이렇게 키워치에서 음수리가 이렇게 가겠네. 그 다음에 3분의 1초랑 3초일 때가 지금 극점이 되겠네요. 그렇죠? 이게 지금 운동 방향 바뀌는 상태구나. 그러면 그게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이 지점의 가속도 구해달라 그랬으니까 한 번 또 미분해서 마이너스 6t 플러스 10 3초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렇죠? 3초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8에다가 10도 했으니까 마이너스 8. 이거를 지금 답을 플러스 8로 써서 틀린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안 돼. 자, 속도는 부호 있어요, 없어요? 이때니까. 그렇죠. 속도 부호 있어요. 가속도 부호 있어요. 왜냐면은 시각의 변화량분의 속도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만약에 속도가 줄어들면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가속력은 없어요? 가속력은 없어요. 다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라고 하는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가속도의 크기 구하라 그러는 거는 똑같은 거는 절대값 씌워주면 돼요. 그렇죠? 속력은 아예 의미가 있고요. 그냥 속도의 크기랑 똑같습니다. 자, 얘가 만약에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지점에서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이러면 답이 8이 맞죠? 가속도 구하라. 그러면 마이너스 8이에요. 오케이. 속도 가속도는 부호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음수? 속도가 줄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6번도 잠깐만 한번 볼게요. 6번도 자, 지면 35m에서 30m/s 속도로 뭔 소리야? 모르겠어. 그냥 높이라는 식 자체가 주어져 있어요. 자, 어때요? 이 식이 안 나와 있으면 물리 문제, 나와 있으니까 수학 문제. 괜찮아요? 안 나와 있으면 물리 문제예요. 자, 그래서 물리 좀 할 줄 안다 그러면 이거 식 안 나와도 그냥 다 구워져. 그렇죠? 나만 해도 그냥 딱 바로 미안해. 자, 간단한 거니까. 자, 그러면 얘도 지금 H라고 쓰기는 했지만 위치예요, 위치. 그렇죠? 위치. 어떤 느낌이에요? 몰라. 빌딩이 있는데 35m 높이에 있어요. 그래서 35m 높이에 있는데 그거를 갖다가 위로 던진 거예요. 위로 던졌는데 원래 올라갔다 내려오는 걸로 끝나지만 오른쪽으로 좀 움직인다고 칠게요. 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이게 지면까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지금 속도를 한번 구해볼 수 있겠구나. H' 속도. 그렇죠? 미분해보면 30 빼기 10제. 3초일 때 속도가 빵 나오겠네. 그렇죠? 3초일 때 속도가 빵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고 지점에 도달했다라는 운동 방향이 바뀌는 상태라는 얘기야. 그죠? 운동 방향 바뀌는 상태.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지. 그러면 당연히 최고 지점의 높이는 얼마겠느냐? 그럼 그냥 3초 집어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최고 지점 높이. 그러면은 6번에서 지금 기억. 물체 가속도는 일정하다? 가속도가 일정한가? 미분 한번 더 해보면 되겠죠. 마이너스 C. 그렇죠? 당연히 가속도 일정한 거야. 중력 가속도 9.8m/s 제곱. 그죠? 보통 편의상 10으로도 많이 씁니다. 자, 아무튼 마이너스 10 일정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얼. 물체를 던져놓은 1초 후의 속도. 그럼 1초일 때 속도니까 당연히 V1 집어넣어주면 되겠죠? 미분하는 거에다가 1 집어넣었으니까 20. 여기 지금 3초일 때 멈추는 거고 1초일 때는 아직도 열심히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속도가 양수로 나오겠네요.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니은도 맞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D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시간은 3초다. 그렇죠? 당연히 3초지. 속도가 빵이어야 되니까. 그렇죠? 맞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마지막 속도 가속도의 문제 7번 한 번만 잠깐 볼게요. 자, 7번에서 보면은 원래 이거 속도 시각 그래프랑 위치 시각 그래프 중에 뭘 넣을까 했어요. 두 개 다 넣기엔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만 집어넣는데 위치 시각 그래프가 해석하기는 더 좋아서 그냥 이걸로 뽑았습니다. 자, 그럼 얘는 지금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가고 있어요. 자, 얘가 지금 얼마지? 맞아. 2. 자, 다시 한번 위치 시각 그래프요. 미분하면 속도, 두 번 미분하면 가속도. 오케이. 자, A일 때까지 앞으로 가다가 바뀝니다. A 운동 방향 바뀌는 지점이에요. 자, B초의 특징 뭐예요? B초는 다시 원점에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다시 집에 돌아온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부터 C까지는 뒤로 들어가고 있는 거야. 뒤로 달리고 있는 거. 다시 한번 내가 이 상태에서 A초가 될 때까지 앞으로 2m 갔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뭘 놓고 왔네? 뒤로 이제 B초까지 뒤로 2m 가고 다시 원점 왔죠? 그 다음에 C초가 될 때까지 뒤로 3m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D초가 될 때까지 다시 와서 원점으로 왔죠? 그리고 그냥 계속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자, 이걸 보고 그게 머릿속에서 상상이 돼줘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기억 한 번만 봅시다. 자, T가 0부터 B에서 A일 때 속도가 최대다. A일 때 속도가 최대? A일 때 멈췄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가다가 하고 멈췄죠? 그리고 뒤로 가야지. 속도는 다시 한번 기울기. 오케이? 빵이에요, 빵. 최대가 아니고 빵! 기울기가 최대인 지점은 얼마예요? 0부터 B 사이에서?
0초일 때요. 0초일 때. 첨이 제일 빨라요. 첨이 제일 빨라요. 아니, 봐봐요. 0초일 때가 접선 길이가 제일 크겠죠? 기울기 점점 작아지잖아요. 그러다가 A초일 때 빵 되는 거죠. 진짠가? 진짠가? 미분해 봅시다. 미분해서 속도 시각에 대한 그래프를 한 번만 그려볼게요.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A는 일단 빵. 0초일 때는 모르겠는데, C초일 때도 빵. 그렇죠? 잠깐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생겼네. 괜찮아요? 0초일 때가 속도가 제일 빠르다고요. 오케이? 뒤가 더 빠르잖아. 아니, 0부터 B 사이에서. 0부터 B 사이에서. D가 더 빠른 건 맞아요. 그쵸? 0초 전에도 있잖아. 없다니까. 무조건 위치, 속도, 가속도에 관련된 얘기는 0초 이전이 없어요. 양수밖에 안 해요. 양수밖에. 괜찮죠?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기억이 일단 틀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P는 운동 방향을 B 지점에서 바꾼다. 아니죠. 그냥 뒤로 오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뒤로 오다가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 운동 방향은 A랑 C에서만 바뀐다고요. 오케이? 운동 방향 바뀌는 게 아닙니다. 자, 그리고 디귿. C초일 때 속도가 빵이다. C초일 때 속도 빵이죠. 속도빵. 그쵸? 속도빵. 무슨 빵? 속도빵. 소보루 빵? 단팥빵. 미안. 리을도 한 번만 좀 볼게요. 리을. 자, 0부터 D에서 C일 때가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멀리 떨어졌다라는 거는 거리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음을 보는 게 아니죠. 그렇죠? 당연히 여기가 원점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걸 보는 거니까 당연히 여기서 제일 멀리 떨어져 있겠죠. 그렇죠? C초일 때. 왜? T가 0부터 D 사이잖아요. 그렇죠? 요 안에서만 놓고 봤을 때 산만큼 거리가 있으니까 제일 멀어요. 오케이? 그래서 리을이 맞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리을이 맞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가속도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요? 응? 가속도는 어떻게 생겼지? 가속도는 어떻게 생겼지? 속도가 빵 나오는, 속도가 빵이 된다. 속도 변화가 빵 나오는 그 지점 기준으로. 감소했다 증가하잖아요. 이렇게 일직선으로 생겼겠죠. 괜찮죠? 물론 제가 이차 함수가 아니면 일직선은 아니겠지만 결국 그냥 음에서 양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속도 자체는 이게 지금 AT 그래프예요. AT 그래프. 오케이? 자, 그리고 8번도 잠깐 한번 볼게요. 8번. 자, 우리가 솔직히 속도 가속도에서 시각에 대한 변화율까지 들어갔는데 얘가 이미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얘 자체가 얘는 부록이에요. 부록. 잘 나와요? 잘 안 나와요. 얘를 내고 말지 얘를 잘 안 내요. 그렇지만 내신에는 내요. 수능에서는 얘를 내겠지만 내신은 얘를 낸다고요. 그러면 여기를 낸다. 한번 쳐볼게요. 길이, 넓이, 부피 도형 가지고 들어갈 텐데 잠깐만 생각해봐.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 당연히 부피가 어렵겠죠. 입체도형인데 얘 구하는 게 제일 빡세요. 근데 길이 문제 중에 너무 좋은 게 있어서 얘가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림자 길이 문제, 그게 지금 8번이에요. 내신 출제 확률이 가장 높은 시각에 대한 길이의 변화율이에요. 오케이? 얘밖에 안 나와요. 얘밖에. 자, 그 외에는 뭐가 나와요? 당연히 부피가 나오겠지. 나온다면은 부피가 나오겠지. 넓이는 애매하잖아요. 안 나와요, 얘는. 안 나와요. 최근 몇 년 동안 이 지역에서 나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부피는 문제 왜 뺐냐? 늘까 하다가 많았어요. 늘까 하다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부피는 딱 하나 나와요. 깔때기 문제 있죠? 요거 있죠? 깔때기 문제. 뭔가 반응이 이상한데? 뭔가 반응이 이상한데? 예를 들면 약간 이런 거예요. 여기가 10cm, 여기가 30cm 라고 한번 쳐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다가 물을 붓는데 일정량의 물을 부어요. 일정량. 그쵸? 매 초마다 A라는 물을 붓는다라고 칠게요. 부피 자체가. 자, 그랬을 때 높이가 10cm가 되는 그 순간에
높이의 순간 변화를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나온다고요. 괜찮네. 교과서에 다 있어요. 모든 학교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딱 8번하고 얘밖에 안 나와요. 일단 8번 먼저 잠깐 한번 볼게요. 8번 한번. 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진짜 8번은 지금부터 연습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지금 얘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가로등 높이가 3m, 키가 1.8m 굉장히 크네. 부러운데? 1.8m.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가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가로등 밑에서 지금 가고 있죠? 가고 있어요. 자, 근데 몇 초? 2m씩 움직인대요. 초당 2m씩 움직인대요. 자, 그랬을 때 그림자 길이의 변화율을 구해달라. 그렇죠. 그림자 길이의 변화를 구해달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림자 길이를 먼저 일단 구해야 되겠죠? 그림자 길이를 일단 먼저 구해야 돼요. 함수로 구해야 돼요. 함수로 구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막 그냥 뭐 5초일 때라 그래서 5초일 때 값, 뭐 이런 거 구해버리면 안 돼요. 5초일 때 막 그림자 길이 이런 거 구하면 안 돼요. 왜? 함수로 구해야 돼요.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치타가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치타 뛰는 사진을 찍었어. 사진 보여주면서 속도 구하세요. 구해져요? 못 구하죠? 동영상이라도 구하죠. 그죠? 얼마나 뛰는지. 마찬가지예요. 얘 지금 만약에 10초일 때의 그림자 길이 변화를 구해달라. 10초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냥 함수를 구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쵸?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요? t초일 때의 상태를 한번 구해보자. 그렇죠? 미지수 시각을 정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를 볼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t초가 지났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 여기서 초당 2m씩 움직인다 그랬어요. 이거 얼마예요? 그럼 당연히 2t겠죠? t초만큼 움직였으니까. 초당 2m씩. t초만큼 움직였으니까. 2t가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은 뭘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림자 길이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가 잘 나오는 이유는 하나예요. 닮음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얘는 지금 어때요? 닮음이죠. 둘은 닮음이죠. 잠깐만. 얘가 1.8대 3, 0.65로, 나누면 3대 5네요. 6이 지금 3대 5네. 그럼 얘도 지금 3대 5란 얘기잖아요. 그럼 얘가 3대 2겠지. 괜찮아요? 3t, 괜찮아요? 그림자 길이가 지금 3t구나. 미터 퍼 세컨드. 괜찮아요? 3t 미터 퍼 세컨드. 부호까지, 단위까지는 필요 없지만.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뭘 구해달라고요? 변화율 구해달래요. t에 대해서 미분해주면 얼마? 3. 괜찮아요? 우와, 잠깐만. 이거 그러면 몇 초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그림자 길이는 초당 3m씩 늘어나나? 맞아요. 상수예요. 계속 늘어납니다. 매초 3m씩 늘어나는 거예요. 그림자 길이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불어 문제 하나만 해볼게요. 퀴즈. 그림자 앞 끝에 속도를 구하시오. 이걸 가지고 속도 문제로 연관을 짓게 돼요. 잠깐만 한번 구해봐봐요. 그림자 앞 끝에 속도. 야, 벌써 끝났네. 그림자 끝에 속도를 한 번만 구해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껌 먹고 싶은 사람 또 있나요? 뭐 이렇게 너덜너덜해졌냐? 방부제밖에 없네. 잠깐. 자, 답 얼마예요? 자, 나와야 됩니다. 오케이. 자, 일단은 그림자 끝에 속도를 그랬죠. 속도 어떻게 구한다고요? 속도 어떻게 구해요? 길이 변화를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길이가 있어야지. 함수로. 그쵸? 속도 구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위치가 함수로 나와 있어야 되죠? 그림자 앞, 그러니까 머리통 그림자가 지금 여기 있죠? 얘 위치 얼마냐 이거예요.
맨 처음 위치, 0초일 때 위치 어디에요? 사람이 여기 서 있으니까 머리 그림자 여기 있었겠죠? 여기가 맨 처음 스타트 지점이에요. 그러면 그림자 앞끝은 t초가 지난 상태. 이만큼 같죠? 자,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얼마예요? 그림자 앞끝의 위치는 제가 다 나왔는데 0! 얘 위치 얼마예요? 5t죠? 5t. 자, 그러니까 그림자 앞끝의 속도는 얼마? 5. 오케이. 다이나 괜찮아요? 좋아요, 이해돼요? 미분이라 뭐예요? 왜? 속도의 정의가, 순간 속도의 정의가 시각의 순간 변화율이에요. 그러니까 위치의 시각에 대한 순간 변화율이라고요. 그렇죠? dx, dt가 결국에는 속도로 나타나진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두 개 다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그림자 길이 변화율인가? 아니면 앞끝의 속도인가? 요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오케이? 이거 낚시당하는 친구들 꽤 있어요. 솔직히 말하면 이 문제 지금 목요일 일반에서도 냈어요. 거기에는 그림자 앞끝의 속도로 냈어요. 낚으려고. 와, 절반이 틀렸어요. 절반이. 다 이거 구하고 있어. 다. 한 절반이 이거 구해서 틀렸어요. 그림자 길이 변화율이랑 착각해서. 그래서 이 문제가 잘 나와요. 이 문제가. 유일하게 나와요. 유일하게. 얘밖에 안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자, 그리고 부피에 관련된 건 이게 있는데, 이건 나중에 다시 할게요. 이건 내신 때 다시 한번 합시다. 내신 때. 오케이? 자, 그리고 부정적분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그쵸? 아이고, 이게 부정적분을 정의를 한번 해볼게요. 부정적분은 저희가 뭐예요? 저기 부정적분하고 정적분하고 완전 다른 거 알고 있죠? 둘이 정의 자체가 달라요. 부정적분은 정의 자체가 그냥 미분의 반대예요. 미분의 반대. 그죠? 전개 반대가 인수분해. 통분의 반대가 부분분수. 미분의 반대가 적분. 그죠? 약간 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만 왜 그러면 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냐? 원래 적분은 이거예요. 원래 적분. 이거 어차피 오늘 진도 나갈 거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수열이 있고요. 함수가 있죠. 사실 뭐 굳이 이 얘기는 할 필요 없는데 수열은 an, 함수는 fx.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죠. 펑션. 얘는 그냥 a, b, c, d. 자, 둘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다 똑같아요. 차이점은 정의역 하나밖에 없다고요. 정의역에는 자연수. 왜? 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니까. 그죠? 자연수밖에 안 나오죠. 그래서 내추럴 넘버의 약자 n자를 쓰는 거고, 얘는 실수 전체로 들어가죠. f는 펑션이라고 부르죠. 그냥 함수라는 용어로. 자, 그 다음에 비교 대조하기 좋은 게 등차. 그렇죠? a에는 무슨 뭐 3n 플러스 4다. 그럼 얘는 함수 쪽에서는 2일차 함수랑 완전히 대응되겠네. 똑같다고요. 괜찮죠? 다만 얘는 지금 1, 2, 3, 4밖에 못 들어가는 거고 얘는 실수 다 들어가는 거고. 오케이? 자, 그러면 또 등비수열.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이해해줘. 그쵸? 이것도 함수 있다고요. 지수 함수. 물론 차이점은 뭐라고요? 얘는 지수가 자연수밖에 없으니까 밑이 음수가 나와도 상관없지만 얘는 지수가 실수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밑이 음수가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거 차이밖에 없어요. 자, 그럼 이 얘기를 한 건 뭐냐면 이걸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합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야. 합! 자, 수열은 합이 뭐예요? 시그마. 그렇죠. 시그마. 얘를 수열의 합이라고 부르는데, 자, 자연수. x가 1보다 크거나 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자연수라 그러면 얘는 1, 2, 3. 3개밖에 없죠. 자,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셀 수 있어요. 그걸 수학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가능한 이자의 세산자. 이산적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괜찮죠? 자, 그러면 x는 1보다 크거나 지만 3보다 작거나 같은 실수. 셀 수 있어요? 못 세죠. 셀 수가 없어요. 그럼 그걸 갖다가 불이산적 이렇게 얘기하냐?
아니, 셀 수 없는 근본적인 이유가 1부터 3까지 전부 숫자가 연속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상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좀 봐봐요. 어차피 m 값이 1부터 자연수로 나오죠?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얘를 나는 이산적인 합이라고 해서 그냥 이산합이라고 불러요. 자, 함수도 그럼 합이 있냐? 있어요, 함수도. 합이 있어요. 인테그랄. 둘 다 합이에요. 둘 다 합. 서메이션에 S자 갖다가 쓴 거예요. 그리스어 대문자가 시그마고요. 얘는 진짜 그냥 S예요. S 길게 쓴 거. 괜찮아요? 합이에요, 합. 자, 근데 얘는 합이 무슨 합이냐? 실수합이야, 실수합. 자,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실수 값들을 다 더하는 거예요. 다 더하는 거. 괜찮아요? 실수합. 자, 그래서 얘는 연속적인 것들의 합이구나. 연속합. 그러다 보니까 얘는 구간 자체가 무슨 1부터 5니 아니면 0부터 4니 이런 게 있다고요. 그죠? 0부터 4까지도 한다. 그죠? 이런 게 등장하죠. 오케이? 근데 문제는 저 부정적분이 결국에 정적분하고 연결이 돼요. 둘이 똑같은 애구나라는 게 증명이 돼요. 그게 현재 교등교육 과정에서 빠졌어요. 미적분에 가 있어요. 그게. 그래서 그거를 설명해주고 싶기도 한데 생략할게요. 왜? 일반에서도 설명 한 번 했다가 한 절반 정도가 멘탈이 나갔어요. 그래서 교육과정에서 뺀 이유가 너무 헷갈려요. 너무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받아들여요. 오케이. 결국에는 부정적분과 정적분의 관계가 증명이 되면서 둘 다 그냥 적분으로 보자. 다만 얘는 구간이 있으니까 구간이 정해진 적분, 그래서 정적분. 쟤는 구간이 없는 적분, 그래서 부정적분.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 되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얘는 미분의 반대 연산으로 들어가는데 문제점이 뭐예요? RFX라는 함수가 있다 라고 칠 때 이 뒤에 인테그랄이 합, 그죠? 하지만 부정적분, 구간이 없어요. 자, 뒤에 뭘 붙여요? dx를 붙이죠. 자, dx가 뭐예요? dx가 x 미소변화량. 하지만 부정적분에서는 얘는 x에 대하여 적분하세요 라고 하는 변수 지정의 의미밖에는 없어요. 이게 정적분에서는 가로라는 의미가 있어요. 가로 길이. 좀 이따 다시 얘기할게. 오케이. 자, 그래서 fx를 x에 대해서 적분하시오가 되니까 예, 부정적분 자체를 아예 라지 fx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다만 상수를 모르죠. 그렇죠? 상수를 모릅니다. 자,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x제곱 적분한다. 어떻게 된다고요? 3분의 1 x세제곱. 근데 상수씨 왜 붙인다고요? 얘는 상수가 뭐가 나오든 미분하면 똑같으니까. 그렇죠? 자, 이때 이 적분상수는 보통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부정적분 나오는데 적분상수 안 붙이잖아요. 감점일까요? 아니, 오답이에요. 적분상수 안 붙이면은 감점이 아니고 오답이에요. 오답. 아예 틀린 거예요. 오케이? 되게 치명적입니다. 적분상수. 오케이? 자, 그러면 관련된 성질들 여러 개 있잖아요. 관련된 성질. 뭐가 있어요? 자, 성질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미분과 적분의 관계, 주요한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어차피 미분하면 fx 나오게 돼 있어요. 그죠? 미분하면 fx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적분을 먼저 한 상태에서 미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ddx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d가 미소변화. 그쵸? x 미소변화량보다 미소변화량이에요. 그 대상이 비어있죠? 얘가 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쵸? 그래서 우리가 ddx를 미분한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미분한다라고 정의를 내린다라고 얘기했어요. 오케이. 딸랑. 오케이. 자, 미분한다라고 정의를 내린다 그랬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는 지금 적분을 먼저 하니까 라지 fx 플러스 c인데 다시 미분을 들어가죠. 그래서 그냥 fx 그대로 나오고 말겠지만 만약에 미분을 먼저 하고 나중에 이제 적분을 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미분을 먼저 하잖아요. 미분을 먼저 하니까 f'x가 될 텐데 얘를 적분하는 순간 fx가 나오겠지만 상수는 모른다고요. 그죠? 상수는 모른다고요.
그쵸? 똑같이 한번 해볼게. 얘를 양변의 x에 대해서 미분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x제곱. 그죠? 그대로 나오게 되지만, 만약에 x제곱을, 미분을 먼저 하고, 적분을 한번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럼 얘 미분하면 2x죠? 그럼 2x 적분한다. 라고 쳐봐요. 그러면 미분에서 이거 나오는 거니까 x제곱 중에서 상수는 모른다. 똑같은 게 안 나온다고요. 상수가 달라질 수 있다고요. 뭐 같은 게 나올 수도 있긴 하겠죠. 근데 모르는 거니까. 그죠?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는 몹시만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냥 흔들리면 안 돼요. 그죠?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 그죠? 흔들리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주요한 성질 뭐가 있어요? 주요한 성질. 상수배가 들어가 있으면, 걔는 뭐 그냥 개수로 빼서 따로 적분해도 되겠지 뭐. 미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개수 그냥 빼고 미분하면 되죠. 그렇죠? 적분도 마찬가지다. 당연하지. 미분의 요변산인데 미분 성질 그대로 갖다 쓴다니까. 딱 얘밖에 없어요. 미분 성질하고 다 똑같아요. 얘밖에 없어요. 그렇죠? 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2번. F랑 G를 더한 걸 적분한다. 그럼 얘도 따로 적분하면 된다. 그렇죠? 뺄셈도 마찬가지. 더 있어요? 없어요. 괜찮아요? 이게 다죠? 그러니까 그냥 부정적분은 쉬어가는 단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부정적분은 쉬어가는 단원. 자, 그래서 미안해. 테스트 설명을 너무 오래 해가지고 좀 지겹겠는데, 한번 총정리 차원에서. 우리 지금 안 끝내면은, 이거 언제 봐요? 10월달. 11월에 봐요. 지금 이 내용을. 3개월 뒤에 봐야 된다고요. 지금 정리해야 돼서, 그래서 미안. 좀 욕심내면서 그냥 계속 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기말범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9번. 자, 여기 지금 인테그랄 x-3, 그 다음에 fx dx. 자, 얘가 x세제곱 마이너스 27x. f-1이 얼마냐? 그럼 뭐래요? 적분 못하잖아요. 그죠? fx 10도 모르는데 어떻게 적분해? 그렇죠? 그럼 미분해야지 뭐. 이거 뭐야? ddx랑 다르게 쟤는 뭐야? 그렇죠? 미분은 두 명이 공동 창시했다 그랬어요. 그죠? 뉴턴이 창시, 아이작 뉴턴, 그죠? 유명한 아저씨, 그죠? 사과가 왜 떨어지지? 만유인력,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라이프니츠, 그죠? 독일 수학자, 엄청 유명한, 이 아저씨보다는 좀 덜 유명하지만, 영국 수학자, 독일 수학자, 과거로 유명한 수학자, 그쵸?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과학계 쪽에 있다 보니까 미분 자체를 뭘로 들어간다? 과학적으로 들어가요. 그래프적으로 접근해요. 기울기로 접근해 들어간 사람이 뉴턴이고요. 라이프니츠는 그냥 정통 수학자야. 그래프? 난 그런 거 모르겠는데. 난 그냥 수식만 써. 근데 이 아저씨. 그러다 보니까 뉴턴은 미분을 이렇게 프라임으로 쓰기 시작했고, 라이프니츠는 미분을 ddx 이런 식으로 그냥 표현했다고요. 오케이. 와, 그럼 이거랑 무슨 차이야? 별 차이 없어 보이는데? 그럼 이게 더 간단하니까 이걸 쓰지 뭐. 그래서 수투에서는 이걸 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문제점이 뭐라고요? 프라임은 뭐에 대해서 미분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얘는 지금 x가 바뀔 때 f 변화를 보는 거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얘는 얘는 솔직히 그냥 x밖에 없으니까 x에 대해서 미분했겠거니 해서 알 수 있겠지만 이게 변수가 되게 많아지면은 뭘로 미분했는지 모르는 사태가 발생해요. 그래서 프라임은 미적분부터는 한계가 생깁니다. 미적분부터는. 자, 그래서 프라임하고 ddx랑 이런 거는 그냥 똑같은 애다 라고 생각하면서 가도 돼요. 알았어, 조금만 할게. 자, 미분해보면 x-3fx 3x 제곱 마이너스 27.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니까 자, 여기서 fx. 저기 내가 지금 이거 계속 다 정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이게 그냥 여유를 부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해서 나 그냥 넘어가도 돼. 계속 개념 안 잡혀져 있으면 지금 자꾸 넘어가야 돼요. 마무리 정리 차원에서 보거나. 그렇죠? 만약에 안 풀었으면 그냥 풀면서 들어도 돼요. 괜찮아요? 풀면서 들어도 돼요. 그냥 보고만 있을 필요는 없어요. 나는 안 들어도 되겠는데 그럼 그냥 문제 풀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냥 가끔 한 번씩 문제 풀다가 한 번씩 딱 보고 맞아 뭐. 맞나? 저건 모르겠는데 그럼 그건 좀 듣고. 요러면 된다라는 거야.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럼 얘는 x-3으로 나누면은 3으로 뭐 나눴을 때 x제곱 마이너스 9잖아요. x 플러스 3. 이렇게 그냥 나오고 말겠네. 그렇죠?
그냥 마이너스 1번 집어넣으면 끝나겠지 뭐. 답은 6이에요. 오케이. 4번. 자, 그리고 10번 같은 경우도 어때요? 10번도 fx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이 모르겠다. 이게 뭐 이렇게 크냐? 100제곱 플러스 99 x 99제곱 그 다음에 2x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라지 fx는 뭐라고 돼 있어요? 인테그랄 ddx 그죠? 적분 미분 또 적분 ddx fx 뭐 이렇게 길어. 그렇죠? 자, 그러면 당연히 어디서부터 들어간다? 안쪽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안쪽부터. 미분이군. 그렇죠? f 프라임. 자, 그 다음에는 얘 적분하네 fx. 상수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또 미분하네. 또 f 프라임 x네. 마크 적분이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fx 플러스 c. 그렇죠. 라지 fx는 fx랑 똑같은데 상수만 모르는 거구나. 그렇죠. 여기다 상수만 더 추가해주면 fx, 라지 fx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0 집어넣었을 때 1 나온대요. 이거 지금 0 집어넣으면 빵빵빵빵빵빵이니까 얘가 1이겠지 뭐.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1 집어넣었으면 1부터 100일까지 더한 거니까 아니다. 1부터 100까지 더하고 1을 추가로 더 더하는 거잖아요. 그럼 5050에다가 1 더 더하면 5051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넘어가고요. 자, 11번. 이거 보자마자 뭐 나와요? 적분하고 미분을 하잖아요. 그럼 뭐 그냥 피적분하면서 그대로 나오죠? 저기 용어는 이거 알고 있죠? 뭐라 그래요, 이거? 얘를 적분되는 함수. 그쵸? 능동태, 피동태? 아무튼, 피동사? 아무튼, 그래서 얘는, 당할 피자를 써서 피적분 함수, 적분되는 함수라 그래서 피적분 함수라고 부르기는 합니다. 그래서 피적분 함수.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어차피 많이 쓰는 용어는 아니니까. 근데 한 번씩 나올 때마다, 뭔 소리지?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냥 얘기한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그럼 뭐 끝났지. 뭐 여기다 2 집어넣으면 끝나니까. 그쵸? 오케이. 자, 12번. 자, FG를 적분한 게, 이렇게 나왔어요. FG 미분한 게 지금 3x제곱이야. 자, 그럼 이거 미분하는 게 좋아요? 안 돼요. 항은 늘수록 불편해. 이거 어차피 정리하면 F'G, FG' 이렇게 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찢어요, 이거를. 그쵸? 당연히 양변에다가 어떻게 한다? 적분을 들어가자. 그쵸? 적분을 들어가자. 그럼 얘는 미분한 다음에 적분했으니까 당연히 fx 곱하기 gx가 되겠고, 적분상수 몰라요. 그쵸? 자, 얘는 적분하면 x세제곱. 적분상수 또 몰라요. 근데 어차피 둘 다 모르잖아요. 한쪽으로 넘기게. 그쵸? 어차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통째로 그냥 C. 그냥 이렇게 잡아도 된다고요. 괜찮죠? 어차피 모르는 상수니까. 그래서 한쪽만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시간을 되게 아껴 써야 돼요. 우리가 4시간 수업 도중에 사실상 3시간 반 이상을 순공시간으로 만드는 사람은 쉽게 찾기 힘들어요. 자, 여기서 내가 얘기하는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은 집중한 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듣는 것도 집중하고 있으면 다 순수한 공부 시간에 포함시켜줘야 돼요. 오케이? 멍 때리면 안 돼요. 진짜 멍 때리면 안 돼. 솔직히 말할게. 대부분 학생 몇 시간 나오는지 알아요? 4시간 수업해보면. 내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 내 판단으로 놓고 봤을 때. 대부분 친구들이 평균치로 놓고 오면 2시간 전으로 왔다 갔다 해요. 멍 때리고요. 칠판을 보고 있지만 칠판 뒤 100m를 보고 있는 느낌이 있고, 그러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이제 잠깐 좀 졸고, 이게 잠깐 조는 게, 막 한 5초 정도만 꾹꾹하고 돌아오면 다시 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이게 사람이 잠드는 거는 자유인데 깨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깨고 나면 또 부해가지고 또 머리 안 들어와요. 안 돼, 진짜. 집중을 되게 많이 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너무 피곤할 것 같아. 그러면은 손을 계속 움직이면 돼. 악인가? 손을 계속. 미안해. 뭔가 써도 돼요. 뭔가를 풀고 있으면 계속 집중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갑자기 뻘소리해서 미안한데.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 1일 순공 시간. 몇 시간 나와야 된다고요? 자,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은 1일 순공 시간
12시간 찍잖아요. 다 스카이 가요. 진짜로. 진짜로. 진짜입니다. 아, 농담일 것 같지?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고3 기준으로는 14시간. 고3 기준으로. 아, 왜냐면 고3에서 지금 상태가 고3이라면. 아, 지금 고3은 안 된다. 아, 지금 고3은 안 된다. 좀 늦긴 했다. 아, 지금 고3은 좀 늦었다. 아, 좀 늦었어. 1학기였어야 돼. 1학기였어야 돼. 자, 아무튼, 우리는 지금부터 이 정도면 충분해요. 보통 1학년 친구들한테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0시간 얘기해요. 1학년 때는. 10시간만 꾸준히 열심히 해도 나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참고로 내가 현역 시절 때 몇 시간 했다고요? 17시간 했어요. 순수하게 공부한 시간만. 집중해서 공부한 시간만. 그건 내 얘기니까 이 사람이 할 짓이 못 됩니다. 다시 하라 그래도 이렇게 못할 것 같아. 다시 하라 그래도 진짜 죽는 줄 알았어요. 진짜로. 다시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했어요? 뭐 대학교는 뭐 그렇게 좋은 대학교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나쁘진 않죠.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데 나쁘진 않은데 뭐 그렇게 좋진 않아. 전국에서 한 100등대 했어요. 전국에서 한 100등대. 일반과는 뭐 생각도 안 했고, 그쵸? 이제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서울대 수교과 갈 걸. 4년 장학금 받고 갈 수 있었는데. 너무 아쉬웠어. 내가 수학 강사가 될 줄 알았으면. 자, 아무튼 뻘소리 그만할게. 자, 아무튼 요렇게 한번 가볼게요. 요렇게.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 지금 뭐 하다는 거야? 여기였구나. 그죠? 2 집어넣었을 때가 빵이 돼요. x에다가 다 2를 집어넣읍시다. 왜? 적분상수 찾아야죠. 그럼 얘는 f2. 2 집어넣으면 빵 나오네? 0 곱하기 10이니까 빵 나오네? 8이에요. c는 마이너스 8. 그쵸? 여기 지금 x세제곱 마이너스 8이구나. 잠깐만. 당함수. 곱해서 이거 나왔어요. 그럼 당연히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식이 어떻게 돼요? x, 미안해. 여기저기다 써가지고 미안해. 2x 플러스 4. 결론은 둘 중에 하나가 fx고 둘 중에 하나가 gx란 얘기인데 f가 2 집어넣어서 빵 나오니까 fx가 지금 x-2인가 보다. gx가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인가 보다. 이게 그냥 바로 나와야 된다고요. 이게 괜찮아요? 오케이, 바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있어요. 개수는 몰라요. 개수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얘가 개수가 2로 들어갔다. 이 F형은 F는 0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럼 얘가 앞이 2분의 1이 돼버려요. 그럼 12가 안 나와요. 그렇죠? 12가 나와야 되니까 얘는 최고치 개수가 1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얘도 같이 1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아주 사소한 거 하나마저도 다 증명하면서 가져야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F형 플러스 G는 그냥 계산하면 끝나겠네요. 오케이? 자, 뒤로 넘어가서 13번. 자, 이거 내용 좀 잘 알아야 되죠? 뭐예요? 이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문제는 이거예요. 우리가 따로 계산해도 되는 건 별로 안 헷갈리는데 따로 되는 걸 합치는 게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 부정적분에서도 해야 되죠? 정적분도 해야 됩니다. 정적분도.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이따가 정적분 할 때 다시 얘기하겠지만 13번 문제 같은 경우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자, 인테그랄 x 마이너스 x 세제곱 빼기 x 마이너스 1 dx. 그쵸?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 분수꼴 적분 가능해요? 못해요. 분수 적분은 미적분에서도 어려운 적분에 속해요. 미적분에서도. 그럼 당연히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분모가 없어져야 돼요. 없애려면 합쳐야죠. 그렇죠? 합쳐야죠. 그래서 따로따로 따로따로 계산하는 게 아니고 합치는구나. 그러다 보니까 여기 뒤에 마이너스 1 집어넣어주고 따가 정리해주면 되겠네요.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약분해서 x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니까 그냥 그걸로 접근해주면 끝나게 될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14번. 자, 요거는 어떻게 들어가요? x fx 플러스 2x 세제곱 빼기 x제곱 플러스 f1은 2래요. 이건 잠깐만, 뭐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죠? 그쵸? 미분을 해야 되는 거야? 적분을 해야 되는 거야? 모르겠죠? 자, 그때 우리 이거 나갈 때 얘기 많이 하잖아요. 다항함수. 괜히 준 게 아니라고요. 그쵸? 얘는 지금
일반형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밖에 방법이 없구나. 왜? 항등식이니까. 그렇죠? 항등식이에요. 이건 지금 왜? 아니 뭐 얘가 항상 성립한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이게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x에 대해서 성립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아무런 말 없으면 실수 전범이에요. 그럼 맨날 성립하는 항등식인데 항등식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미정계수법밖에 없는데 미정계수법은 수치대입법 아니면 계수비교법밖에 없죠. 그러면 수치대입법 할 수 있어요? 1 집어넣으면 될 것 같은데 그럼 라지 F1은? 모르죠. 그래서 라지 F1만 구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못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fx식을 구하려면은 결국에는 일반형 갖다가 때려박는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 이거 딱 봐도 몇 차예요? fx 2차예요. 그렇죠, 2차. 2차에다가 x 곱했으면 3차. 3차까지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거 모르지 않나? 그럼 한번 해볼게요. f가 상수함수면 1차. 그럼 3차 어디 갔어? 그죠? 없잖아요. 우변에 3차가 있는데. 얘 안 된다고요. 그럼 얘가 1차면 1차, 2차. 근데 얘 때문에 3차. 얘는 2차잖아요. 부정적분이니까. 그럼 얘도 지금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가 2차면 3차? 뭐 합치면 3차 나올 수 있지. 얘 3차 맞잖아요.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얘가 만약에 3차로 나오면 어떡하지? 3차. 4차. 3차이지만 4차. 좌변도 4차. 그럼 얘도 4차도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생각해봐요. 개수가 다르잖아요. 얘가 만약에 4차라고 쳐봐요. 요건데 x 더 붙이면 이거 4차 나오죠. 얘 둘이 같으려면 a가 얼마야 돼? 빵. 그쵸? 무조건 3차는 안 된다고요. 괜찮아요? 무조건 3차는 안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얘는 2차 갖다가 집어넣어주면 되는구나. 2차, 3차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되는구나. 그쵸? 자, 그래서 얘는 ax 세제곱, bx 제곱, cx 플러스 t, 얘는 3ax 제곱, 2bx 플러스 c 다 집어넣어서 계수 비교해주면 될 겁니다. 그럼 모르지 않나? 그렇죠? a라는 3차 계수가 3a라서 문제가 되잖아. 아니 여기 3차 또 있잖아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3차만 지금 가능합니다. 라지 fx는. 자, 넘어가고요. 자, 15번도 한 번만 좀 봅시다. 15번. 자, 얘는 지금 가조건을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분모가 2차네. fx도 2차구나. 그쵸? fx는 지금 2x 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나조건에서 봤을 때 나조건이 아니고 여기 x분의 fx 빼기 8 여기 지금 3 나왔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식 두 개. 분모가 0으로 갑니다. 분자 0으로 가야 되겠죠? 아이고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fx가 8 나와야 되겠네. 그쵸? 자, 근데 지금 당함수라고 그랬어요. 당함수는 당연히 미분 가능 함수예요. 미분 가능 함수면 연속입니다. 연속이니까 극한값이 함수값이랑 당연히 똑같을 거라고요. 그러면 어차피 얘는 f0라고요. 그럼 x-0분의 라지, 그러니까 fx 빼기 f0이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f'이요. 그쵸? 아이고, 여기서 지금 식이 두 개가 나왔네. 그쵸? 얘는 지금 2차 계수가 2인데 상수항이 8이고요. 미분에서 0 집어넣는 게 3이에요. 합치면 어떻게 돼요? fx는 2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8. 그쵸? 지금 15번에서 가조건만 딱 보고 바로 튀어나와야 돼요, fx가. 그쵸? 어차피 2차니까. 그쵸? 2차니까.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바로 튀어나와야 괜찮나요? 괜찮아? 오케이. 자, 바로 튀어나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조건에서 보면은 둘이 도함수가 똑같아요. 무슨 뜻이에요? 부정적분에 보면 fg는 상수만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gx는 2x제곱 플러스 3x지만 상수는 모른다. 그냥 이렇게 잡아주면 된다고요. 그렇죠? 왜냐면 나에서 도함수가 똑같으니까. 도함수가 4x 플러스 3. 그럼 g'도 도함수가 4x 플러스 3이니까 부정적분에 보면 상수만 모르는 상태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g1이 3이래요. g1은 5 플러스 c인데 이게 3 나온다고? c는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이너스 2. 그래서 G4를 구할 수 있어요. 그죠? G4. 맛있는 G4. G4. 난 어렸을 때 G4가 너무 위험한 말인가?
G로 만든 건 줄 알았어. 미안. 자, 마지막 16번 한 번만 볼게요. 16번. 자, 얘는 지금 x 플러스 y는 fx 플러스 fy 빼기 xy.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자, 수투뿐만이 아니라 수학 전반 얘기는 하지만 특히 수투 어때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울기죠? 기울기. 왜 계속 기울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미분계수 정의 자체가 기울기잖아요. 순간변화율. 걔가 핵심인데 기울기. 자, 그러면 기울기는 뭘로 구한다? 기울기는 x 변화량분의 y의 변화량. 그죠? 거기에 이제 극한반 추가되는 개념. 그럼 결국엔 뭐예요? 변화량. 그 변화가 중요하다고요. 변화가 중요해요. 변화가. 괜찮아요? 수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변화예요. 변화, 차이. 그렇죠? 변화는 차이에서 오잖아요. 그럼 덧셈 가지고 할 게 있어요? 자, F값이 덧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 수 있어요? 할 게 없다니까. 차이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차이를 만들려면 어떻게 하지? 빼야지 뭐. 뭘 빼요? fx만 하나 뺍시다. 넘겨서 빼주자 라는 거예요. 그쵸? fx만 하나 넘겨서 그냥 빼주자. 그럼 차이가 나왔잖아요. 함수값의 차이가. 델타 y가 나왔죠. 함수값의 차이가. 자, 이거를 굳이 그래프에다가 그려보면 어떻게 생긴 거예요? 굳이 그래프에다가 그린다면 f라는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x 지점과 x 플러스 y 지점에서의 두 함수값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쵸? 두 함수값의 차이를 보고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를 갖다가 델타 x로 나눠버리면 그쵸? 두 점 사이 기울기가 되겠죠. 괜찮아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차이는 플러스 y잖아요. 그쵸? x에서 x 플러스 y로 가려면 y를 더해주면 되겠죠. 그죠? y를 더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y로 나눠봤어요. 자, 이때 중요한 건 y는 0이 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고요. 안 된다고요. 그쵸? 자, 그래놓고 뭘 정리해요? 극한. 왜? x, y 둘 다 변수면 헷갈리잖아요. y만 없애보자라는 거예요. y만. 순간 변화를 이용해서 x만으로 함수를 해석해보겠다. 그렇죠? y가 빵으로 가봅시다. y가 빵으로 극한을 씌워볼게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작으면 어떻게 돼요? 이 점이 쭉 가까워질 거니까 그냥 x 지점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네요. 그렇죠? x 지점의 순간 변화율 f'x가 될 거예요. 괜찮죠? 다 끝났어. 야, 나 진짜 설명 이렇게 오래 하는 거 처음이야. 야, 너무 많았어. 자, 그리고 또 얘 같은 경우도 어때요? 마찬가지로 찢어서 가야 되겠죠. 근데 일단 1차적으로 뭐부터 가야 돼요? 분모가 0으로 가요. 분자 0으로 안 가면 돼요? 안 되죠. 분자 무조건 0으로 가야 됩니다. 얘는 어차피 y 때문에 0으로 가요. fy가 지금 0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쵸? 다시 한번. 얘가 극한값이 0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쵸? 왜? 그게 안 가면 얘는 수렴 안 하잖아요. 수렴 안 하면 문제가 되나? 수렴 안 하면 얘도 수렴 안 하는 거니까 도함수가 없죠. 도함수가 없는 게 문제가 되나? 문제가 되죠. 왜냐면 지금 얘는 미분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했는데. 도함수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수렴해야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미분가능한 함수라서 얘는 F형이 0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F형이 0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괜찮아요. 오케이. 자, F형이 0인 것도 알 수 있어요. 알았어. 진짜 끝났어. 끝났어. 자, 그러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정리 한 번만 해봅시다. 자, 요거를 갖다가 또 사랑으로 찢어줄게요. 그죠? 하트 찍기. 그죠? 사랑으로 찢어줘야지. 분모가 하나고 분자가 여러 개나 어떻게 한다고? 다 사랑으로 찢으라고요. 괜찮아요? 반대로 이렇게 나와 있으면 오히려 이때는 통분하는 거예요. 괜찮죠? 이렇게 돼 있으면. 자,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 정리해주면 리미트 y가 빵으로 갈 때 y분의 fy 얘는 y 약분하니까 마이너스 x 그렇죠? 얘는 더 이상 y가 필요 없어요. 얘만 극한 구해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니까 0분의 0 꼴이네.
0분의 0꼴이네. 뭐라고요? F'이요. 그렇죠? 0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되겠죠. 오케이. 0에서 순간 변화율.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는 F'X를 구했어요. 마이너스 X 플러스 F'요. F'영은 상수. 결국엔 얘는 1차 함수예요. 도함수가 1차 함수라고요. 그렇죠? 자, 근데 그게 1인 지점에서 순간 변화율이 3이라고 그랬어요. 문제에서 줬죠? F'1이 3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당연히 얘도 1을 집어넣어봐야 되겠네. X에다가 1을 집어넣어서 F'1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 플러스 F'요. 근데 이게 지금 3이래요. 그렇죠? 그럼 얘는 얼마? 4겠지 뭐. 괜찮아요? 최종적으로 F'X는 이게 지금 4니까 마이너스 X 플러스 4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까지 끝이에요? 아니, 이거는 3단원 도함수 활용, 미분계수 도함수 거기서 나오는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추가로 뭘 더 해야 돼요? fx를 구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c 부정적분까지. 자, 그러면 c는 얼마? c 알 수 있어요? 그죠. 눈이 가야 돼요. 눈이 가야 돼요. 빵! 괜찮아요? 아까 F 0 구했잖아요. 따라서 Fx 식 자체가 이미 나왔다고요. 그쵸? 얘가 주어진 이상, XY 관계식이 함수 방정식으로 주어진 이상, 얘는 이미 F 함수가 아예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자, 수능 끝날 때까지 기본 중에 기본으로 자리 잡아야 돼요.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꼭 정리 잘해두고 있읍시다. 자, 그래서 F에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얼마? 마이 12. 그쵸? 12. 뿅! 맞나? 뿅! 고마워.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만. 너무 지루했지? 잠깐만 10분 쉬었다가 정적분 나갈게요. 정적분.